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만의 것을 한국의 것으로 바꾸려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도둑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으로 옳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의 무리를 일으키는 청년은 무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청년의 이야기를 주목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베이 국립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줄리안입니다. 제가 드디어 이번 학기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한글 덕분입니다. 남들보다 빠른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글과 그 한글의 나라인 대한민국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조국입니다. 저는 타이완 원주민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대만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던 대만어로 된 예시 이야기를 듣던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예요. 대학교에 입학한 후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국어인 대만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젊은 세대들은 대만어를 배우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던 중 한글의 창제 이야기를 접하게 됐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만어는 현재 중국 한자나 로마자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표기법들은 대만어의 독특한 발음과 억양을 완벽하게 나타내지 못해요. 반면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어떤 소리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한글과 대만어의 음운 체계를 비교 분석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기에 완벽한 문자였어요. 아침이 밝아올 때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만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대만어 표기법으로 도입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리우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교수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글이라니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연구 자료를 보여드리자 교수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흥미롭군요, 줄리안. 대만어의 8개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는 한글이 어떻게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모음의 조합과 받침의 활용을 통해 대만어의 성조를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결국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은 이 계획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죠. 당신의 연구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 강한 의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어의 미래가 제 손에 달려 있다고 느꼈으니까요. 리우 교수님의 지원 아래 저는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 3명으로 시작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2달 만에 우리 팀은 20명의 열정적인 언어학도들로 구성된 탄탄한 연구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작업하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대만어의 각 음절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할지 고민했던 순간들, 팀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던 시간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특히 대만어의 8개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은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어에는 성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했죠. 줄리안, 첫 번째 성조는 모음 위에 점을 찍어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그보다는 받침을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받침 기억은 첫 번째 성조, 니은은 두 번째 성조. 이런 논의를 거쳐 우리는 마침내 대만어의 각 성조를 한글로 표현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대만어 호화 즉 꽃을 한글로는 화기역으로 표기하여 첫 번째 성조를 나타내는 시기였죠. 이 표기법을 활용해 간단한 문장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학내 세미나를 열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의실이 가득 차서 일부 학생들은 서서 들어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관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대만어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들은 대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표기법을 개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언어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 학생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들도 대만어를 배우고 싶다며 우리 연구에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죠. 학교 신문에 우리의 연구가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자들은 우리가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는지, 이것이 대만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대만어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어가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로 대만어의 복잡한 발음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연구팀은 점점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정기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어요.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대만어 한글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대만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학내에서도 우리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일부 교수님들은 대만어 보존을 위해 기존의 중국어 병음 표기법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로마자 표기법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이런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연구를 계속 발전시켰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과 대만어 표현의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더 많은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학술지에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성취였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어요. 학술지에 발표된 우리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즈와 같은 주요 언론사들이 우리의 연구를 앞다투어 보도했고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기뻤지만 곧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진행자는 저에게 첫 질문부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줄리안 씨, 대만어 표기에 중국 문자도 아니고 서양의 로마자도 아닌 한국의 한글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언어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예요.
대만어의 독특한 발음 체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한글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더욱 가열되었어요. 사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갈등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이 대만의 독립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시도라고 환영했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세대 간의 뚜렷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노년층은 대부분 대만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도 한글 도입에 반대했어요. 반면 청년층은 대만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서도 한글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종종 혼란스러움을 느꼈어요. 어느 날 밤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노 교수님이 저를 강하게 비판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젊은이, 당신은 우리 대만의 전통과 역사를 무시하고 있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한자를 사용해왔는데 갑자기 외국의 문자를 도입하자니 이건 우리 문화에 대한 모독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거웠지만 제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저도 대만의 문화와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젊은 세대들은 점점 대만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의 언어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글은 대만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배우기도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교육부에서는 우리의 연구 자금을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했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연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팀원들은 이런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연구실에서 메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줄리안, 이 연구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돼. 장학금도 취소될 수 있고 취업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저 개인의 연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와 중요성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메이, 두려움은 당연해.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대만어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질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이 연구가 언젠가는 우리 문화를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믿어. 저는 팀원들과 함께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대학 행정부에서는 우리 연구실의 공간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일부 학생들은 익명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저는 종종 밤에 혼자 연구실에 남아 고민했어요.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대만어로 들려주신 예시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어를 더 이상 배우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각났죠. 그때마다 저는 다시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으니까요. 압박과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글 표기법에 관한 논문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했는데 그것을 읽은 한국의 김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김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의문론을 연구하시는 분으로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줄리안 씨의 논문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인정하고 응용하려는 시도가 매우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 메일을 받았을 때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도 이 분야의 권위자가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됐어요. 곧바로 저는 김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연구에 관한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대만어의 성조 표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셨어요. 특히 받침을 활용한 성조 표현 방식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었습니다.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김 교수님의 지원에 힘입어 저는 더 큰 규모의 국제 언어학 세미나를 타이베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언어 사회에서의 문자 체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의 언어학자들이 참여했어요.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노력한 끝에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첫날 강당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놀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이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대만어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한글이라는 혁신적인 도구를 활용하려 합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 김 교수님이 단상에 올라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대만어 표기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전문적인 설명은 청중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교수님께서 직접 대만어 몇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하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강당은 감탄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세미나 이후 언론의 관심도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주로 정치적 논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우리 연구의 학술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는 대만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데키깐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데키깐뿐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한다는 의미의 대만어 표현이에요. 대만어 언어학자인 쉬차오더 교수님이 시도하던 프로젝트를 모티브로 삼았죠. 이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만어를 한글로 배울 수 있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참가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첫 데키깐뿐 수업 날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수업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대만어와 한글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중학생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저는 할머니와 대화하고 싶어서 대만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표기법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정말 배우기 쉽고 재미있어요. 이제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과의 협력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더 체계적인 대만어 한글 표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언어공학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자동 변환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대만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국제 세미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0대 노인 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우 할아버지는 전통 대만 음악가로 평생을 대만의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가르치는데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대학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노인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젊은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소. 내가 당신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소.
저는 호기심에 아우 할아버지를 근처 차이나하우스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는 평생 대만 전통음악을 연주해왔어. 우리 음악에는 대만의 영혼이 담겨 있지.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오. 가사가 전부 대만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 내 손자조차도 내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오. 아우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한글 표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가 더 쉽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 말에 아우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인가? 그렇다면 내 노래도 젊은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아우 할아버지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전통 노래들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의미를 현대 대만인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아우 할아버지의 대표곡 귀향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전통 민요였어요. 가사를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사에는 대만 사람들의 정서와 역사 그리고 아픔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아우 할아버지, 이 노래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노래에는 우리의 삶이 담겨 있지. 언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도 함께 사라질 거예요. 이 작업을 통해 저는 대만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유산의 핵심이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우 할아버지와의 협업은 점점 더 확대되어 소리로 연결하기 프로젝트로 발전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노인들의 대만어 이야기와 노래를 녹음하고 이를 한글 표기법으로 기록하여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노인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이는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어요. 한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학생 메이가 아우 할아버지의 노래를 배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발음이 영 엉망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고 마침내 메이가 제대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손녀도 이렇게 내 노래를 배워주면 좋겠소. 그 말을 들은 메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손녀분에게 한번 가르쳐 주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제안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대 간 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노인들이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게 대만어를 가르치고 우리는 한글 표기법으로 이를 도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85세 할머니와 15세 손녀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는 대만어만 유창하게 구사했고 손녀는 중국어만 사용했거든요. 그러나 한글 표기법을 통해 손녀는 천천히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몇 개월 후에는 할머니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처음으로 사랑해라고 대만어로 말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언어학 연구가 아니라 끊어진 세대 간의 연결을 다시 이어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중국 문화에 대한 거부라고 비난했고 보수적인 언어학자들은 한글 도입이 언어적 순수성을 해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비판들은 때로 저를 지치게 했지만
아우 할아버지와 같은 분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팀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어요. 일부 팀원들은 한글 표기법을 단순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복잡하더라도 대만어의 모든 의문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토론은 종종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기본 표기법은 단순하게 유지하되 필요에 따라 더 정교한 표기를 추가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강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대만어 보존과 세대 간 연결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와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연구실 문이 부서져 있었고 내부는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컴퓨터는 모두 파손되었고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은 사라져버렸어요.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외세의 문화 침략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것이 붕괴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것이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정치적 동기가 있는 공격이라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대학 당국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총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안,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어. 당신의 연구가 대학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또한 몇몇 학부모들이 당신이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고 항의했소. 이번 학기 당신의 강의는 모두 취소되었소. 저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단지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총장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줄리안, 나도 당신의 의도가 순수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오. 대학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이해해주길 바라오. 연구실을 떠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해요. 우리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메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줄리안,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연구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들의 지지에 저는 감동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젊은이들의 희망과 열정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우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안, 우리 대만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소. 하지만 우리의 문화와 언어는 살아남았지. 왜 알겠소?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당신도 포기하지 말게. 그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났어요. 대학의 지원이 없어도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다시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대학 밖에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우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음악 스튜디오를 연구 공간으로 제공해 주셨고, 몇몇 팀원들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연구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데이터가 모두 유실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수년간의 연구 결과와 자료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곧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김 교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한국에서 데이터 복구 전문가를 소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의 일부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고, 파손된 하드 드라이브에서도 일부 정보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마음 아픈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데키간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대학생이 가족으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중국 문화를 중시하는 사업가였고, 아들이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인이야. 어떻게 한국 문자를 배우겠다고 해? 넌 우리 가문의 전통을 모욕하고 있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연구가 실제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결국 그 학생은 프로젝트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 큰 내적 갈등을 가져왔어요. 우리의 의도는 대만어를 보존하고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자문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갈등과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깊은 고민 끝에 저는 보다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재구성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어떤 정치적 입장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언어는 우리를 나누지 않고 연결합니다. 이 슬로건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합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슬로건과 함께 우리는 전략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시장, 공원, 커피숍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대만어 보존의 중요성과 한글 표기법의 효용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사람들도 차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타이베이 중앙시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노점상을 하시는 할머니께 우리의 프로젝트를 설명드렸더니 처음에는 무관심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글로 표기한 대만어 문장을 보여드리자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말이 맞네. 발음도 정확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저는 천천히 한글의 원리와 대만어 표기법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할머니는 점점 더 흥미로워하셨고 결국 자신의 가게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린 할머니의 과일 가게라는 작은 한글 간판이 시장 한켠에 걸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간판은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다른 상인들도 자신의 가게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 몇 주 후에는 시장 곳곳에 한글 간판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독특한 광경에 호기심을 보였고 상인들은 자랑스럽게 한글로 써진 대만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은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만어 한 문장 배우기 챌린지를 제안했어요. 참가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문장을 배우고 그것을 발음하는 짧은 영상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친구들만 참여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챌린지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대만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영상들은 감동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영상은 특히 바이럴이 되었어요. 18세 소녀가 94세 증조 할머니에게 한글로 배운 대만어로 사랑해요. 증조 할머니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과 행복한 미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고 대만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 속에서 저는 아우 할아버지와 특별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바로 세대를 잇는 노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공연은 아우 할아버지의 전통 음악을 젊은 뮤지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만어 가사를 한글 자막과 함께 보여주는 형식이었어요. 공연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 장소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우리의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많은 지지자들이 생겼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필요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작은 극장도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었어요. 공연 당일 저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200석 규모의 작은 극장이었지만 모든 좌석이 가득 찼어요. 나이 든 분들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아우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을 때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통 악기를 들고 노래를 시작하셨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대만어 가사와 한글 표기, 그리고 중국어 번역이 함께 나타났어요. 첫 곡이 끝나고 젊은 밴드가 무대에 올라 같은 곡을 현대적으로 편곡하여 연주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순간 관객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셨고 젊은이들은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공연의 피날레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우 할아버지와 젊은 뮤지션들이 함께 새로 작곡한 노래 우리의 언어, 우리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이 노래는 대만어와 중국어가 함께 어우러진 가사의 한글 표기가 자막으로 나타났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 순간 극장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연 이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 우리의 공연을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들은 진심으로 우리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씨, 당신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 연구가 아니라 문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싶어요. TV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우리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어 보존의 중요성과 한글 표기법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물론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편 김 교수님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어요. 한국에서 대만어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팀에 합류하기 시작했고 우리 팀원들도 한국을 방문하여 한글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류는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대만의 평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녀들에게 대만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젊은이들은 한글 표기법을 통해 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단절되었던 세대 간의 대화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는 언어 카페라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모여 대만어로 대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첫 모임에는 20명 정도가 참석했지만 몇 개월 후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 있었어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고 일부 보수적인 단체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했고 그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대만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던 농촌 지역의 학교에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였어요. 그곳의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만어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프로젝트를 접한 후 그들이 다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학교에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대만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아이들의 열정과 흥미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금방 한글의 기본을 익히고 대만어 문장을 읽고 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날 아이들이 준비한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로 쓴 대만어 시를 낭독하고 대만 전통 노래를 불렀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실제로 차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학의 작은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만 전역에서 인정받는 문화운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믿기 힘든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만 교육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또 다른 비판이나 제재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전화를 건 담당자의 어조는 매우 우호적이었어요. 줄리안 씨, 최근 귀하의 프로젝트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만어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한글 표기법도 그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과 도전,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온 우리 팀의 노력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팀원들과 함께 교육부를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언어학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연구 결과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대만어는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젊은 세대들은 대만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한글 표기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과 달리 많은 질문과 건설적인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교육부 장관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만어 보존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글 표기법을 대만어의 보조 표기법으로 공식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안 씨와 여러분의 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마침내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기쁨과 감동의 표정이 가득했어요. 교육부의 결정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이것이 대만의 문화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환영했고, 다른 일부는 여전히 전통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변화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우리는 더 큰 규모로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학교에 대만어 한글 표기법 교재를 배포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대만어를 한글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우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정부의 결정 소식을 들었을 때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줄리안, 내 노래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건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일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언어학 연구를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까지 찾아가 한글 표기법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언어 다리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노인들이 대만어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이를 한글 표기법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노인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보존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뿌리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대 간의 벽이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93세 할아버지가 자신의 일제 강점기 시절 경험을 대만어로 들려주었는데 이를 기록한 16세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역사책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하니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진짜 역사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보존을 넘어 문화적 유산과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움직임이 된 것이었어요. 우리의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를 문화 다양성 보존의 혁신적 사례로 소개했고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과의 문화 교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 교수님의 주도로 한국에서는 한글의 세계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대만의 사례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양국의 학생들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언어와 문화를 교류했고 이는 더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지 1년 후 대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글을 대만어의 보조 표기법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것은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였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팀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고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타이베이 시내에서는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우 할아버지와 젊은 뮤지션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대만 전통 노래를 불렀고 관객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대만어 가사와 한글 표기가 함께 나타났고 노래가 끝날 때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연 후반부에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표기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대만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무대 아래에서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고 대만어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언어학자가 되어 우리 문화를 지키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우리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그 길을 걷는다면 분명 우리의 문화유산은 더욱 풍요롭게 이어질 거예요.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만어 한글 표기법을 넘어 대만과 한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는 언어 다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해 다른 소수 언어들의 표기법 개발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기꺼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대만어 교육이 학교 커리큘럼에 정식으로 포함되었고, 한글 표기법은 이를 배우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받았어요.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대만어를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자신들의 문화적 뿌리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할아버지의 음악학교도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어 대만 전통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글 표기법은 가사를 이해하고 노래를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종종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평생 지켜온 음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건 기적이야. 저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매년 열리는 대만어의 날 행사였습니다. 이날에는 전국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대만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대만어로 된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며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에는 한글 표기가 함께 제공되었어요. 2024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5년이 되는 해에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언어의 달이 문화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이었어요. 이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와 문화활동가들이 참여했고, 대만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심포지엄에서 저는 대만어 한글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 발표했어요. 한글 자모의 발음을 약간 조정하고 성조 보호를 더하여 대만어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글과 한자가 모두 네모 글자이기 때문에 섞어 쓰기가 깔끔하다는 점과 세로 쓰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강조했어요. 대만어 한글 표기는 성모와 운모를 나누어 표기하는데 일본 글자나 주음 부호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단순합니다. 또한 대만어에서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단어와 생소한 한자 표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청중들은 이러한 설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 표기의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을 때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사실 대만어의 한글 표기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74년 천신이 처음 시도했고 1983년 구호신은 한글을 본떠 여러 문자를 결합한 표음 문자를 발표했어요. 1987년에는 쉬차오더가 네모 표음 글자를 발표했고 1988년 무렵에는 홍웨이런이 일부 한글 자모를 본떠서 한글 표기 시스템을 시험 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구호준더가 전통 글자 꼴의 표음 글자를 창작하기도 했죠. 이런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대만과 한국의 문화적 연결이 생각보다 깊고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몇몇 국가의 대표들이 자국의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해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어요.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언어학자들은 자국의 다양한 지역 언어 보존에 한글 표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관심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어요. 대만어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히 대만 내의 문화 보존 활동을 넘어 세계 각국의 소수 언어와 문화 보존에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공식 교과서를 출판했어요. 이 교과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버전에는 재미있는 사파와 게임이 포함되어 있어 아이들이 즐겁게 대만어를 배울 수 있게 했어요. 교과서 출판 기념회에서 교육부 장관은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은 대만 교육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만어 한글 표기법은 단순한 언어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작은 연구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제 국가적 차원의 문화운동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교과서 출판 이후 전국의 학교에서는 대만어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표기법을 통해 대만어를 배우는 것을 어렵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였어요. 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대만어가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글 표기법을 통해 배우니 정말 쉽고 재미있어요. 이제 할머니와 대만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런 변화는 가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대만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가족 내에서 대만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2025년 초 우리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하여 누구나 쉽게 대만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발음 교정 기능은 사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앱 출시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어섰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대만인들에게 이 앱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유지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어요. 미국에 사는 한대만개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대만어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앱을 통해 이제 제 조부모님과 대만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정체성을 찾아준 선물 같은 거예요. 디지털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여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이는 양국 간의 문화적 유대를 더욱 강화했어요. 2025년 4월 마침내 대만어 한글 표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우리 팀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만 전역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어요. 타이베이의 중심가에서는 대규모 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전통 음악 공연, 시 낭송, 연극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고 모든 공연에는 대만어 한글 표기가 함께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세대를 잇는 목소리 공연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무대에 올라 대만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담고 있었지만 모두 대만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연 마지막 아우 할아버지가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빛나는 날을 보게 되다니. 이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 모든 여정이 제 할머니의 대만어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제게 대만어를 지키려는 열정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의 무덤을 찾았어요. 조용히 무덤 앞에 앉아 지난 5년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대만어 이야기들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저를 내려다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의 여정은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성공은 단순한 언어학적 성과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모델이 되었어요. 이 모델은 세계 각국의 소수 언어와 문화 보존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 다양성 네트워크라는 국제단체를 설립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 각국의 언어를 보존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응용한 표기법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대만 내에서는 대만어 교육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은 더 창의적이고 자신감 있는 세대를 길러내고 있어요. 아우 할아버지의 음악학교는 이제 대만 전역에 분원을 두고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대만 전통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노래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할아버지의 손자가 이제 그 학교의 교사가 되어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이며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변화는 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서 국가적, 국제적 운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만들어낸 성과였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을 잇는 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양국의 언어와 문화가 더욱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언어 교육 기관을 넘어 예술, 음악, 문학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어 한글 표기법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소수 언어 보존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이 가이드북은 언어 보존의 중요성부터 실질적인 방법론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게 될 것입니다. 대만어 한글 표기법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만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되길 바랍니다. 언어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5년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온 감동과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렇게 오랜 프로젝트를 통해 드디어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대만대학교의 교수로 발탁되어 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를 살리고 대만어를 살린 건 우수한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 덕분입니다. 한글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부럽기도 하고 그 덕분에 대만어를 유지할 수 있어 고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줄리안 교수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창의적인 해결책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주도의 방언도 모르는 말이 많은데 제주도 말도 지키고 보존해야겠다는 교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동 채널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아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